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게 마련입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매우 더딜지라도 하루에도 아주 조금씩 변하지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대로 따라가기도 급급할 정도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이끄는 기준을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었던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요. 유행도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올해는 이런 옷이 유행한다고 해서 큰 맘 먹고 장만했는데 내년 이맘때쯤 입으려고 꺼내면 유행에 뒤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 정도는 약과지요. 첨단 기술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어느 가게를 가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앞에서 우물쭈물하다 물어보기가 민망해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50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지혜서이자 율법서인 탈무드를 들여다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생존을 돕고 번영시킨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동서양 고전들은 대부분 학자들이 저술했으나 탈무드만큼은 대부분 생업을 하면서 동시에 학문을 한 사람들이 썼다고 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생활 속 다양한 문제들 앞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혜는 이론적이기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해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서양 고전을 통틀어 우리가 유독 탈무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멀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5가지 지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함부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입을 다물지 않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붙잡을 수 없다. 특히 남의 비밀을 알았다고 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는 안 된다. 비밀이 타인에 의해 새어나가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비밀이란 녀석은 돈처럼 붙잡아두고자 하여도 잠시 방심하면 금세 새어나간다. 그러니 어쩌다 남의 비밀을 알게 되었더라도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한 후 꺼내지 마라.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하고 또한 나 역시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난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첫 번째는 비난을 퍼뜨리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그 이야기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까지 3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동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그 입으로 인해 화를 입는다. 또한 스스로 나의 비밀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비밀의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남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지 마라. 내 비밀이 새어나가더라도 그건 비밀을 말한 나의 잘못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스스로 떠벌리며 과시하는 자를 멀리하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마치 다 아는 양 얘기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이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안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아는 법이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그 정원에 작은 연못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정원을 관리하려면 항상 나무를 잘라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꽃도 솎아주어야 한다. 자기의 공적을 생색내고 자신을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봐도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세 번째, 고집이 센 사람을 멀리하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 있다. 자기 주관과 고집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된다. 고집이란 놈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없는 놈이고 힘이 무척 센 놈이다. 고집이란 그 놈을 사람이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저놈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말만 한다. 그 사람을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그저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수단으로 말이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애써서 논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그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웃음을 사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을 외부로부터 냉정한 눈길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셈이 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과 같이 냉정한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한다. 밖을 바라보는 눈은 있을지라도 자기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남을 보고는 웃어도 남이 자기를 보고 웃으면 화를 낸다. 자신이 왜 우스운지를 전혀 모른다.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한 남에게 웃음을 사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는 사람을 멀리하라. 주변을 살펴보면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타인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남과 절대 싸우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때 좀 더 이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감정에 이끌리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은 일어나게 된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눌러버린다. 하지만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하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부터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이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만 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 아니다. 남은 내 마음을 읽어줄 만큼 그리 한가하지 않다.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기쁜 일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절대 즐거워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보라. 그들은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탈무드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탈무드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